책 읽어드립니다. 박완서 작가님의 산문집 호미 중에서 돌이켜보니 자연이 한 일은 다 옳았다. 요새도 새벽에 눈만 뜨면 마당으로 나가게 된다. 봄에는 이불 속에 등 따순 맛에 벌떡 일어나기가 귀찮다가도 식물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이부자리를 박찼던 것 같다. 밖에 나가 나날이 부드러워지는 공기와 흙의 감촉을 즐기며 마당을 어슬렁거리노라면 땅속에서 아직 움트기 전의 식물들이 부산하게 웅성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. 그런 느낌은 고막에 와닿는 음향은 아니지만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고 무슨 영감처럼 소리 없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도 한다. 이른 봄 어느 날은 내 마음에만 들리는 밖에 그런 소란스러움 때문에 마당에 나가니 과연 대기 중엔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잔설마저 사라지고 난 땅은 아직 양회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. 그 안에서 겨울을 난 풀씨와 뿌리들을 움트게 하려면 지표를 부드럽게 호미질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았다. 그런 생각으로 마당을 거닐다가 문득 양지 쪽 꽃밭의 맨 땅이 1cm 가까이나 금이 가 있는 게 눈에 띄었다. 중장비차가 부실한 아스팔트 길을 지나가면서 남긴 균열을 연상시키는 금이었다. 갈라진 틈 사이로 파란 이파리가 보였다. 작년에 상사초가 있던 자리이니 아마 상사초 이파리일 것이다. 저 연한 이파리가 이 딱딱한 땅에 아기 손가락도 들락거릴 수 있을 만한 균열을 일으키다니 어찌 소리 없이 그 일이 일어났겠는가. 그렇게 씩씩하게 올라와 시퍼렇게 너울대던 상사초가 지금은 자취도 없다. 죽은 게 아니라 상사초는 이파리가 시들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있다가 꽃대가 올라와 홀로 청승맞게 핀다. 그게 상사초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. 상사초처럼 땅에 균열을 일으키며 솟아오르는 식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복수초다. 복수초는 이파리보다 앞서 꽃이 먼저 피는데 꽃판이 민들레보다 큰 노란 꽃봉우리가 직접 땅을 뚫으려면 상사초 이파리 못지않은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. 상사초와 복수초가 올라오고 나면 마당은 한층 소란스러워진다. 나무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, 흙 속의 무수한 씨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부산을 떠는 소리가 날로 도타워지는 햇살 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지표의 아지랑이를 만든다. 봄 기운의 유혹을 못 이긴 산새들에게도 그때부터 짝짓기철이 시작된다. 산새들은 제 나름의 온갖 미성으로 지저귀기 시작한다. 새벽잠을 깨우던 소리 없는 소요가 비로소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바뀐다. 그때부터 내 일손도 바빠진다. 아파트에 살 때 땅집에 살면 무엇을 해보고 싶다고 꿈꾸던 것을 다 해보았다. 그러나 채마밭은 1년만 하고 그만두었다. 약을 안 치니까 벌레만 꼬이고 잘 안 자라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채소 장수가 온갖 과일과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사주고 싶은 것도 문제였다. 무공의 채소도 좋지만 농사 이외의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전문 농사꾼이 지은 걸 사주는 게 도리일 듯 싶었다. 채마밭이 슬그머니 잔디가 되고 꽃밭이 넓어졌다고 해도 손이 덜 가게 된 것은 아니다. 내가 맨 땅을 가만두지 못하고 꼭 뭐든지 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맨 땅도 기온만 적당해지고 나면 한시도 맨 땅으로 있으려 들지 않는다. 예서 제서 푸르름을 내뿜는다. 푸른 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상사초나 복수초처럼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. 잔디밭에서도 잔디보다 먼저 시퍼렇게 웃자라는 것들은 내가 원치 않는 클로버나 잡풀들이고
꽃밭으로 남겨놓은 맨 땅에서도 온갖 잡풀들이 아무리 김을 매줘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. 하룻밤 새에 어쩌면 그렇게 많이 퍼지는지 그 넓지 않은 마당이 매일매일 나에게 만만치 않은 육체 노동을 시킨다. 그러나 우리 마당 아니면 누가 나를 새벽부터 불러내어 육체 노동을 시키겠는가. 나무 그늘이나 꽃밭으로 남겨놓은 맨 땅에서는 잡풀만 나는 게 아니다. 쑥, 쓴바귀, 돌나물, 부추도 지천으로 난다. 저녁 반찬을 위해 김치를 담그기 위해 이슬 젖은 그런 것들을 소쿠리에 소북이 따 담는 맛을 무엇에 비길까? 우리 마당에서 난 거라고 그런 것들을 딸내나 이웃하고 나누기도 한다. 우리 마당에서 지천으로 나는 돌나물을 건강식품이라고 반색하는 사람도 있다. 먹는 식물이라고 해서 마냥 자라게 할 수도 없다. 나는 우리 마당이 이랬으면 하는 꿈이 있다. 가꾼 티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한겨울 빼고는 사철 꽃이 피어 보기에도 좋고 마음에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. 남들한테 마당이 예쁘다는 칭찬도 듣고 싶다. 농사 짓는 사람이 잘된 논밭을 보고 흐뭇해하는 건 단지 풍족한 수확의 예감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한 농작물이 주는 미적 만족감도 있을 것이다. 우리 마당에 대한 그런 조급한 기대 때문에 이른 봄부터 이미 온실에서 개화한 수입 봄 화초를 내놓고 파는 꽃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. 한 판, 두 판 사다가 여기저기 배치하고 땅속에서 겨울을 난 구근들도 보살피고 여름에 필 1년 초에 씨도 뿌린다. 그러는 사이에 목련과 매화, 살구꽃, 앵두꽃, 자두꽃이 거의 같은 시기에 피고 조팝나무 라일락이 그 다음을 잇는다. 그것들이 한꺼번에 피었을 때 나는 나의 작은 집과 함께 붕 공중으로 떠오를 것 같은 황홀감을 맛본다. 나는 그 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 견딘 모진 추위와 눈보라의 세월을 알기 때문에 오래오래 펴있기를 바라지만 봄꽃의 만개기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. 하필이면 무슨 심통인지 비바람이 불어 그 꽃들을 무자비하게 떨군다. 딱딱한 꽃봉오리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끈기 있게 어루만지던 따순 햇살과 부드러운 미풍을 보낸 것과 똑같은 자연의 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조급하고 폭력적이다. 그러나 낙하wan 자리에 어김없이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보면 바람은 벌, 나비가 일일이 다 하기엔 역부족인 가루바지를 도와줬다는 걸 알 수 있다. 그러고도 한두 차례 봄추위와 강풍이 지나고 나면 달렸던 열매들이 대폭 솟아져 실하게 자랄 것들만 남는다. 지금은 한여름이다. 그렇게 자연의 자애와 폭력을 견디고 난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다. 매실은 2, 3일 안에 따서 액기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청청한 이파리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빛깔로 익어가는 살구와 자두도 지금 한창 과육 사이에 단물을 저장하고 있을 것이다. 살구나무는 내가 따기에는 너무 키가 크다는 걸 아는지 잘 익은 순서대로 매일 아침 한 바가지씩이나 그 예쁜 열매를 떨굴 것이다. 자두는 키가 크지 않으니까 내가 눈으로 봐서 잘 익은 걸 따먹을 수 있지만 까딱하다간 벌레들한테 먼저 먹히는 수가 있다. 그러나 내 눈썰미는 벌레한테 미치지 못한다. 내 경험으로는 벌레가 살짝 갉아먹기 시작한 걸 따먹는 게 가장 당도 높은 자두를 따먹을 수 있는 비결이다.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것들을 수확하기도 바쁘지만 땅 힘이 가장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땅이 내뿜는 것들을 건사하기도 요새가 제일 바쁘다. 잔디도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깎아줘야 하지만 그 사이에 잡풀도 매일매일 제거해줘야 하고 봄에 씨 뿌린 봉숭아, 백일홍, 곽꽃, 나팔꽃도 모종하기 알맞은 크기로 자랐으니 제자리를 잡아줘야 한다. 마침 이른 봄에 사다 심은 온실꽃들이 시들어가니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심으면 될 것이다. 꽃밭에 이모작인 셈이다. 그러노라면
매일 아침 흙을 주물러야 한다. 이슬에 젖은 풋풋한 풀과 흙냄새를 맡으며 흙을 주무르고 있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.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들도 남들 못지않게 많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행복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가끔 곱씹으면서 지루해지려는 삶을 추스를 수 있는 활력소로 삼기도 한다. 그러나 그런 크고 작은 행복감의 공통점은 꼭 아름다운 유리 그릇처럼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. 자연의 질서를 긍정하고 거기 순응하는 행복감에는 그런 불안감이 없다. 아무리 4월에 눈보라가 쳐도 봄이 안 올 거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. 변덕도 자연 질서의 일부일 뿐 원칙을 깨는 법은 없다.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우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사물과 인간의 일을 자연 질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가 아닐까?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이 혹은 누군가가 거두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.